안녕하세요. 캠핑카카카입니다. 이번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밴 차량입니다. 3밴 차량인데 12인승하고 거의 이제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2인승이지만 내부는 여기 보시면은 12인승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 앞에 보시면요, 요 라인, 제 손가락 보세요. 요 라인, 이게 이제 격벽자리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엠보싱 처리를 저희가 해서 이제 철판을 없애드리고요. 자, 커튼은 앞에 닫게 되면은 이제 사생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스타렉스 밴 차량 5밴 3밴도 앞으로 이제 에어컨 적용이 됩니다. 무시동 에어컨이죠. 그래서 뭐 성능 테스트는 여름에도 추워서 못 잘 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 배관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라인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라인들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저희가 요거 라인 안 맞아 가지고 12인승으로 가공했다가 위에가 이제 공간이 요만큼이 비어요. 근데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틈이 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3D 스캔을 해서 다시 작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라인 작업이라든지 또 잡소리 제거라든지 이런데 아주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3밴이지만 철판의 모습은 없고 너무나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됐고, 무시동 에어컨 스타리아는 이미 장착을 했고요. 스타렉스는 이제 에어컨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수납함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수납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캠핑카를 보시는 데 있어 가지고 가격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가격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어컨 작업을 하는데 에어컨을 달았다 안 달았다의 중요성보다는요, 에어컨 작업을 했는데 깔끔하냐 깔끔하지 않느냐. 물론 에어컨이라는 기능이 시원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뭐 지저분하게 달아도 시원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나갔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구경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 많이 몰립니다.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고객님들 얘기예요. 고객님들께서 가끔 오셔가지고 이제 다니다 보면은 다른 차랑 비교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구경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뭐 캠핑카를 하셨다 이러면요, 남들이 보여지기에 깔끔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딱 봤는데 막 우아 소리는 나와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이 업이 되는데, 와가지고 뭐 이런 부분 틈이 떴네 안 떴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나갔을 때 이게 여러분들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인 만큼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훌륭하다 얘기할 정도로 저희가 그 정도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나무로 제작한 차량들 샌딩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샌딩을 했을 때요,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보통 손에 상처가 나죠. 자, 천천히 문지를 때와 빠르게 문지를 때와 동일합니다. 손이 뜨거워요. 그런데 손에 상처는 나질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샌딩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이지 않는 이런 샌딩 부분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데 보시면 와서 한번 만져보십시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라인들이요. 근데 이런 데는 심지어 기계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손 샌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기계로 샌딩하면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주질 않아요, 기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교해 보셔야 될 게 가격의 차이인데, 가격의 차이가 왜 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에어컨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은 당연히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에어컨 있는 그대로 해서 그냥 피스만 딱딱 체결해 주는 거라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려고 하면은요, 작업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작업의 분량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좀 가격에 대한 차이가 뭐냐를 항상 분석을 하시고요.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하부에 소음 문제도 실외기가 밖에 요 자리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컴프레셔 요 자리 밑, 컴프레셔랑 실외기가 요 스페어 타이어에 들어가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를 제거를 하고 장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부에서 들리는 그 진동이나 뭐 소음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는 보강 작업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데서 남들보다는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 있는 생긴 대로 그대로 그냥 뭐 장착해서 이렇게 팔고 하다 보면은 우리 차 한 대라도 더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포기해 가면서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요, 실제 사용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뭐 나머지는 기존에 저희 거 보시면 되고,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990만원에 이제 추가 옵션들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어컨을 가동을 했어요. 자, 이 에어컨이요, 정말 지금 계절에는 추워서 못 잘 정도입니다. 뭐 지금은 사실 에어컨 필요가 없겠죠. 에어컨 필요가 없는데, 이제 지금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낮에 여러분들이 낮잠을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경한다 그랬죠. 낮잠 자고 있는데 구경하면은 막 시끄럽고 방해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러자니 문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 더우니까 문 열 수밖에 없죠. 근데 문 열면은 시원해요. 지금 계절도 낮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녁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는 추워서 히터 틀고 자야 되는 계절이고요. 근데 낮에 이렇게 냉방을 틀어놓으면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송풍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선풍기. 여러분들은 에어컨 설치하시면 선풍기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된다. 자, 송풍 모드를 틀게 되면요, 낮에 문을 닫아놔도 여기 안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후덥지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어컨 장착한 차들은요, 사실 겨울 빼고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 활용 정말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달아놓고 여름 한철 쓰려고 이거 다는 거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까지. 겨울은 추워서 문 닫아놔도 추우니까 어차피 히터 계속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히터를 틀면요, 한 2시에서 3시가 되면은 이 안에 열기가 꽉 차잖아요. 이 열기가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데 히터는 계속 들어와 주죠. 그런데 이불 덮고 막 이러면은 몸이 후끈후끈해요. 그렇다고 이불을 벗어 던지면은 어떻게 돼요? 추워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틀어놔도 그게 이제 캠핑 해보셨던 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춥고 덥고가 같이 있습니다. 따뜻한데 문제는 덮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에어컨을 틀어놓습니다. 냉방을 틀어놓는 게 아니고요, 바람만 틀어놔요. 송풍만 틀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순환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정말 덥다 이러면 한 30분간 냉방을 틀어놔 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히터랑 에어컨이랑 사실 뭐 전기 낭비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전기 소비량이 얼마 안 먹습니다. 선풍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이 선풍기랑 얘랑 똑같이 전력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차에서 집 내비두고 차에서 생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에 뭐 전력, 큰 집에 전력 소비 많이 되고 하는데 얘는 공짜 아닙니까? 배터리로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치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태양광 오시면 저희가 설치 다 해드리잖아요. 태양광 설치 한 번만 하면은요, 여름에 얘를 저녁 때 자는 정도는요, 그 다음날 충전을 다 해버려요. 얘를 계속 써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에너지를 공짜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 방법이 정말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놓으면은 AS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탈착을 하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AS가 가능하게. 근데 자, 이런 상태로 나가면은 또 일도 뭐 일이 좀 줄죠. 이런 경첩도 안 달아도 되고, 이런 거 맞춰서 센터 맞춰가지고 안 달아도 되고, 그냥 있는데 뭐 조금 삐뚤어지든 말든 그냥 대충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정확한 위치에다 딱딱 달아줘야지 얘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장착할 때 그냥 대충대충 달 거냐 아니냐도 따져보셔야 되고, 이런 데만 배관 지나가고 전선 지나가고 이게 다 노출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깔끔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앞에 부분들은 우리 프리미엄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서 뭐 커튼, 에어컨 추가, 그 다음에 TV 추가, 싱크대 추가.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요,
있는데 쓸만하게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TV, 저희가 지금 6년 동안에 요 자리랑 뭐 요 자리 TV 달아드렸던 게 3건, 4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TV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주 생활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기다 장착해달라고 했던 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시거리가 좋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TV 모니터가 이만한데 얘 크기만 하다 보시면 돼요. TV 모니터가 요거보다 약간은 작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게 너무 가깝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시선 처리가요 이렇게 아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중앙이 여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시선이 아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 허리가 자꾸 구부정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죠. 여기다 놓으면은 가시거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수납 공간,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을 넣어야지. 안 그래도 좁은 차에 이렇게 TV를 못 넣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상 보시면 여기 TV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요, 이거를 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무의식 중에라도 허리가 이렇게 펴집니다. 시선이 위에 가 있으면. 그래서 사실 이 천장 TV도요, 지붕만 높다면 더 높이 달고 싶어요. 여기서 이 각도로, 이 정중앙이 이 각도로 보게. 근데 지금 정중앙이 조금 내려와서 보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TV를 본다 그랬을 때, 시선이 아래로 쏠리질 않습니다. 시선이 내 이제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숙여지는 게 아니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펴질 수 있는 구조다. 제가 사용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뭐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 있고 뭐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수납장 있고 싱크대 있고. 근데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싱크대의 높이입니다. 제가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면은 우리 침상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올라간 모델도 제작을 했었고요. 더 낮은 모델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짐 수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머리도 이제 닿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이제 첨부가 되고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머리가 무조건 닿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시면 여기다 이불 안 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불 까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여기다가 에어매트까지 깔아요. 이만큼. 그럼 에어매트 딱 까는 순간 머리가 진짜 달랑말랑 그래요. 지금은 제가 약간 남습니다. 이 정도. 그런데 키 크신 분들은 머리가 거의 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높이 제작하는 침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얘보다 더 낮으면 이제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초창기부터 이 높이를 잡았어요. 이걸 계산해 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높이 기준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벤이라서 여기 손잡이가 없잖아요. 12인승 손잡이 있는 모델, 다른 모델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 잡는 손잡이가. 손잡이 쓰라 밑에 리스라 기준하에 얘를 보셔야 된다. 자, 제가 팔을 편안하게 놓을게요. 허리 핀 상태입니다. 근데 허리 피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라 봅니다. 대부분 허리 이렇게 편안하게 앉은 상태예요. 팔의 위치를 보세요. 팔이 더 내려갔죠. 얘가 더 내려갔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싱크대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높이를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맞춰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알고 계시고요. 냉장고 돌려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냉장고 돌리면요, 이 앞에 짐을 안 놓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요, 빈 공간에 짐을 다 놔요. 그러면은 이 확장 발판도 못 피고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쓰지만 사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차를 그렇게 한번 타보고 나서 이 모델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슬라이딩 왔다 갔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너무 힘든 거죠. 저희 제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제작하고 있고 저희 캠핑카카카 영상 검색하시면요, 다른 업체들보다 더 튼튼하게 제작을 해줬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도 처지지 않게 보강 작업을 아주 철저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얘가 항상 잘 밀려야 돼요. 왔다 갔다를. 1년, 2년 지나면 처져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어느 업체보다 튼튼하게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않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정말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이 모델이.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단점들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걸 제작을 다 해봤어요. 제작을 다 해보고 사용할 때 편한 거 편하지 않은 거를 이제 구분 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냉장고가요, 지금 여기가 이제 카바가 이렇게 씌워져 있을 거예요. 12인승들은요. 보통 냉장고를 이 기준 하에 맞춥니다. 이쪽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요, 정말 머리 지진납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뒤로 많이 뺐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 정도 빠져 있으니까요. 이 공간이 얘보다 앞으로 가면은 정말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타볼게요.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항상 저쪽만 설명하다가 저희 이제 계약하신 분인데 이쪽이 궁금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안 했는데, 요런데 뭐 간단하게 소품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턱은 만들어 드렸고요. 또 긴 짐을 원하시면은 뭐 다이소 같은 데서 이런 박스들 하나 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뭐 올려놓을 수 있고, 라운드 줬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머리를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요런 데도 간단한 뭐 짐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시는데요. 여기다가 낚싯대가 들어가더라고요. 5개인가 6개. 근데 어떻게 설치하는가 봤더니, 다이소인가 어디 가면은 이렇게 딱 끼우는 뭐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다이소를 가보세요. 요 끼우는 거 하나 여기다 박아 놓고요. 낚싯대를 하잖아요. 밑에가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뭐 음료수 많이 마시시죠? 아니면은 뭐 술 많이 마시든가요? 병뚜껑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놓으니까요. 여기 5개인가 6개인가 낚싯대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수납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죠. 이제 제가 타볼게요. 제가 이제 키가 170입니다. 170인 기준에서 딱 요 정도. 조금 허리를 뒤로 눕히시는 분들은요, 약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발의 각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성분들은 물론 이렇게 운전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남성분들은 이렇게 운전하면은 이 거리가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170인 기준에서는 요 정도 딱 맞네요.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각도. 여러분들 이런 거 고민을 안 해보셨죠? 캠핑카 하려고 하시는 분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저희 캠핑카카카는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가구를 설계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요, 이게 기본이에요. 캠핑카의 기본은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 운전자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절대적인 생각입니다. 운전자 불편하게 설치하는 캠핑카는요, 생활해보면 압니다. 우리가 예전에 초창기에 그렇게 했어요. 저도 모를 때. 근데 초창기에는 막 여기까지 들어왔죠.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냉장고를 이쪽으로 돌려도요, 한 반 이상은 열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탄 사람 죽어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하면은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자,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니에요. 170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운전할 때. 자, 요 정도 주먹 하나가 좀 뻑뻑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쑥쑥 안 내려가고. 여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걸리는 거 보이시죠? 딱. 요 정도.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공간 여유를 남겨놓는 걸 레일을 끝까지 밀어볼게요. 자, 이게 순정 레일에서 완전히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딱 닿아요. 빈틈이 없습니다. 뭐 키가 175, 180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운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냉장고 박스 이 위치 안쪽으로 들어오면 문제 생기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졸리잖아요. 그러면은 졸음쉼터라든지 휴게소에 딱 차를 대놓고 내려서 저기까지 간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넘어가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막 졸음 운전하고 막 핸들 막 비틀비틀 거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요 각도로 이렇게 자면요, 허리가 조금 힘듭니다. 자,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럴 때 뒤에 뭐 키 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거 불편한 감수를 해야 되지만, 그럴 때 약간의 눕히는 이 각도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편안한 각도인지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캠핑카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선시 돼야 된다. 졸린데 어떡해요? 갈 정신은 없고 나가다가 잠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막 눈 감기고 할 때 움직이기 싫을 그런 정도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있으셨을 거라 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약간 눕혀서 이렇게 잘 수 있는 이 각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번 해보시면요.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거나 캠핑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정말 거짓없이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들 캠핑카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런 구조 세팅이라든지 전기 세팅이라든지 에어컨을 했을 때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은 장박 하시는 분들 중에 저렴하게 하는 분들은 장박 못 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장박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의 편차를 둘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생활에 나갈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런 포인트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실속형으로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캠핑카를 선정하시는데 이제 뭐 모델 소개하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 지난 영상들 보시면요, 모델 소개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중요 포인트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라 그거죠. 근데 이제 왜 여러분들이 타는 차인데, 여러분들이 돈 내고 사는 차인데 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막 뭐 저게 좋아 보이나 유튜브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장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라 그겁니다. 이 보이는 거야 당연히 깔끔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근데 이런 보이지 않는 숨은 곳의 매력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 비교하실 때요, 가격이 싸다 비싸다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 가격이 싼 거와 비싼 거의 차이가 뭐냐를 항상 비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인버터 얘기하려면 이것도 한참 걸려요. 거의 뭐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됩니다. 인버터에 왜 인버터 2.2kg를 안 쓰는지. 저희는 3.5kg만 씁니다. 200A를 달든 300A를 달든 600을 달든 그 이상을 달든 무조건 3.5kg를 달아드려요. 왜 2kg를 안 쓸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다음번에는 또 왜 인버터를 2kg가 아닌 3kg를 써야 되는지, 3kg 이상이 캠핑카의 기준인지, 200A 배터리 달아가지고 3kg 못 씁니다, 여러분들. 그 용량을 알고 쓰셔야 돼요. 그런데 왜 3kg를 달아놔야 되는 건지, 그거를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금액은요, 어느 업체나 부품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납품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어떻게 부품 가격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느 업체나 다 비슷비슷해요, 부품 가격은. 그러나 얼마나 내가 여기다 정성을 쏟았고 인건비를 얼마나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 점검해 주시고요. 그렇게 비교해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얼마나 저렴하게 해드리는 건지 여러분들 체감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90만원 프리미엄 모델에 제작을 하고 있죠. 네, 추가 옵션들은 추가 옵션대로 이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비교, 업체 비교 이런 거 반드시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 투자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깝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캠핑카를 즐겁게 하려고 샀는데 그 돈이 아까워 보이면 안 되잖아요. 투자한 만큼 본전은 다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업체 비교 꼭 하시고요, 제품 비교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보다 더 나은 업체가 있다면은 저희한테 와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 더 업그레이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고 작업하는 현장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원하시면 공장 안쪽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기계 돌아가고 있는 거 그런 상황들 이제 뭐 오셔서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그냥 이런 현장들만 보여드리고 마는데 이 안쪽까지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냥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또 이제 계약을 하시면은 이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 거는 특별히 신경 써줘. 그런데 그 부분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고객님 거 다 신경 써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제가 직접 설계하고요, 제가 직접 3D 스캔하고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그 컨택을 이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하시는 분은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고, 네, 가끔 가다가 전화번호 좀 올려달라 이러는데 이쪽인가 위에 항상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화번호 항상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하시면 되고,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